그럼 이제 이분은 100만 원 원래 변제를 하셔야 되지만은 80만 원씩 변제를 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추가 생계비를 잘 주장을 하셔야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리한 변제 계획안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2026년도 추가 생계비에 대한 검토 의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지만 좀 주거비에 집중해서 오늘은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주거비는 말 그대로 집이죠. 내가 이제 전셋집이 됐던 혹은 내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고, 이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으셔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유리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추가 생계비를 하나도 인정받지 않은 분께서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개인회생 진행을 할 때 매달 100만 원씩 내셔야 되는 건데, 주거비로 한 20만 원 정도를 인정받게 되면은 내가 20만 원만큼 추가 생계비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금은 20만 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분은 100만 원 원래 변제를 하셔야 되지만은 80만 원씩 변제를 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추가 생계비를 잘 주장을 하셔야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리한 변제 계획안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거비가 어떤 게 주거비로 인정되느냐? 이 직관적으로 월세 이런 거 주거비로 인정받을 것 같은데, 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주거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주거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전셋집에서 혹은 월세를 사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 소유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겠죠. 자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임차인의 경우에는 월세 내는 거랑 그 다음에 전세대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비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랑 예금거래 내역, 그 다음에 전세대출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을 하면은 어떤 추가 생계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내가 자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시면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담대 원리금 또 어떤 주거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담대 대출 계약서, 그 다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관리비라든가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주거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주거비의 항목들을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서는 개인회생 진행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주거비가 얼마까지 인정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까지 인정될 것이다를 이제 최근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거죠. 사실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리고 몇 인 가구냐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걸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영상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를 첨부를 해드릴게요. 거기 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6년도에 이제 추가로 인정되는 주거비 인정 한도가 서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8만 9,208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최저생계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이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27만 3,861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내가 153만 원이라는 최저 생계비에 기본적으로 주거비 항목이 27만 원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비용 안에. 왜 그러냐면 내가 당연히 기초 생활을 하는데 주거비는 인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27만 원까지는 어차피 기초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거비를 인정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비용을 내가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추가 비용을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 한도가 58만 9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서울 지역 1인 가구로서 월세랑 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60만 원인 채무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최저 생계비에 이미 27만 3,861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60만 원을 내시고 계시니까 추가 생계비로 32만 6,139원까지 인정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사용하시는 60만 원을 전액 생계비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주거비 나가시는 게 큰 분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 동일하게 서울 지역의 1인 가구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이고, 이분이 원리금이 월에 한 12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굉장히 좀 많이 나가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최저 생계비에 27만 3,861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 생계비 한도가 58만 9,208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자체는 120만 원이 나가지만은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의결한 한도에 따라서 이분이 인정받을 수 있는 주거비의 한도는 다 합쳐서 86만 3천 원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로 인정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2026년도에 추가 생계비로 인정된 주거비 항목과 그 다음에 한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제 블로그 참고하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테고 그 표를 보는 방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나의 케이스에서는 이 정도 인정받겠구나 라는 점을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서는 개인회생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